자,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2023년 고1 9월 모의고사 33번입니다. 그래서 저연고 현재 시험 범위 한번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게이지먼트 단어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보통 관여, 몰두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참여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여. 보통 이제 관여, 몰두라고 해석하시면 다 됩니다. 성취죠. 그죠? 네, 성취. 관여, 참여와 성취는 아마 이게 involvement라고 써도 될 것 같아요. 그죠? involvement, 참여. 성취는 fulfillment라고 있죠. 뭐 이런 거 있죠. 성취, accomplishment, 뭐 이런 거 있죠. 참여와 성취에 대한 핵심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참여와 성취에 대한 핵심은 is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게 동사고 얘가 뭐로서? 그렇죠. 동명사로서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to provide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아무 문제가 없죠. 동명사나 투부정사나 비동사 다음에 나와서 다 보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죠. 여기 with를 삭제하시면 안 됩니다. provide A with B. 우리가 4-3 동사라고 선생님이 문법 시간에 얘기한 겁니다. 즉 4형식 같지만 3형식 같은 동사. 그죠? 여기 보면 뭐뭐에게 꼭 간접 목적어, 그다음 뭐뭇을 이렇게 직접 목적어. 그래서 with가 필요 없을 것 같지만 얘는 A에게 A가 사람이나 뭐 이런 거죠. B 어떤 물건 같은 것을 제공하다 해서 우리나라 말로는 with가 필요 없을 것 같지만 어떻게 된다? with가 꼭 필요하다. 즉 with가 있다는 건 이미 전명구잖아요. 수식어에 불과하잖아요. 이해되시죠? 따라서 목적어까지만 있는 마치 3형식 동사처럼 보인다는 거죠. 선생님이 방금 뭐라고 하셨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동명사 보호가 와서 2형식이라고 하셨잖아요. 갑자기 왜 목적어가 나오나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문법이 아직 틀이 안 잡힌 거죠. 뭐냐면 여기가 다 보호 파트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보호 파트인 거예요. 다 여기 보호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이해되시죠? 근데 얘가 아직 어떤 성질이 남아 있습니까? 동사로서의 성질이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얘는 보호긴 하지만 동명사니까 또는 투부정사니까. 그럼 얘는 목적을 이렇게 취하고 있는 겁니다. 동사로서의 이 보호 파트 내에서 다시 분석해 보면. 그런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얘를 동사로 보고 뭐뭐에게 뭐뭇을 마치 뭐처럼 4형식처럼 간접 목적 집중적으로 쓸 것 같은데 얘는 어떻게 된다? 그냥 여기에 with가 들어가니까 얘부터는 다 뭐예요? 수식어에 불과하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건 전명구의 수식어에 불과한 거니까 목적어가 하나 있는 3형식 동사처럼 느껴진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문법이 약한 친구들 또는 선생님한테 문법 강의를 듣지 않아서 선생님 그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좀 있어요. 한 번에 다 성취하려고 하지 말고 차근차근 갑시다. 아마 내신 강의가 끝나고 이러면 겨울에 문법 강의가 또 있을 거예요. 문법이 약한 친구들은 그때 또 들으셔야 됩니다. 자, 학생들에게 어떤 것? 적절한, 관련된 이런 뜻입니다. 이 relevant 하면 적절한, 그와 관련된 그러한 뭐를 갖다가 그런 글입니다. 그런 글을 갖다가 제공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글을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글을 제공해 주냐면 그들이 관심이 있을 만한, 그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그런 글을 제공해 주는 거. 그죠? 무조건 열심히 하라가 아니라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글을 제공해 주면 학생들이 알아서 열심히 하겠죠. 재밌으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글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별표 하나 할까요? 설명할 게 많네요. 그죠? 여기에서 이제 또 포인트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 뭐가 생략됐냐 이겁니다. 대시나 위치가 생략돼 있죠. 어디에 뭐가 없어요. 이게 관계대명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여기 이게 빠진 게 보이십니까? 여기 뭐가 빠졌습니까? 얘랑 같았다가. 그죠? 이게 관계대명사의 기본 원칙이죠. 공통 부분이 뭘로 바뀌어서 두 문장으로 하나 연결되면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뭐가 존재합니까? 그렇죠. 여기에 빈칸이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빈칸이. 그러니까 전치사 이내 뭐가 없습니까? 목적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모두 가능한 겁니까? 얘도 되고 그 다음에 모두 가능할 수 있어요? 생략도 됩니다. 단 어떻게 돼요? 전치사가 앞에 나갈 수 있다고 몇 번 얘기했습니다. 전치사가 앞으로 같이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앞으로 나가는 순간, 전치사가 앞으로 나가는 순간 이제 이게 in which 이렇게 되는 거죠. in that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알겠죠? 이때는 원래 거만 된다. 원래 거 여기 원래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위치고 대수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원래 거만 된다. 전치사가 앞에 나가면 늘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들이 관심을 가지는 그러한 뭐다? 그런 관련된 적합한 글을 갖다가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 동의어 한번 가볼까요? 뭐뭇을 제공하다. supply를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해되시겠죠? provide나 supply나 쓸 수 있고 또 흥미를 느끼다, 관심을 갖다, intrigue란 단어도 있습니다. 이렇게 intrigue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intrigued 관심을 갖는, 흥미를 가지는, 그들이 흥미를 가지는 그러한 적절한 글 됐죠? 요거 be intrigued in 또는 with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 보세요. 학생들에게 참여와 성취를 높이려면 그들이 재밌어하는 글을 제공해라. 됐죠? 나의 학업적인 학문적인 일과 그러니까 나의 학문적인 연구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학문적인 연구와 나의 수업은 가르침이란 뜻인가 나의 교수법 여기까지가 주어죠. 나의 학문적인 연구와 수업은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나의 학문적인 연구와 수업은 have been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향을 깊이 받아왔습니다. 나의 학문적인 연구와 수업은 영향을 깊이 받아왔다는 겁니다. 뭐에 의해서 영향을 깊이 받아왔냐면 이것에 의해서 영향을 깊이 받아왔습니다. 아주 깊이, profoundly 뭐 이런 것 쓸 수 있겠죠. 그죠? 아주 깊이, 심도 있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affected 이런 것도 되겠죠. 그죠?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자, 뭐에 의해서? 바로 로잘리 핑크의 연구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영향을 줬다. 그죠? 예. 그녀는 12명의 성인들을 인터뷰했습니다. 12명의 성인들을 인터뷰했는데 주격관계대명사입니다. 하이 아니죠. 꽤입니다. 꽤 이건 높이가 아니라 꽤 성공한 그들의 어디에서? 직업 분야에서 여기서는 연구보다는 직업이겠죠. 그들의 일, 직업, career 이런 거죠. 여기서는요. 그죠? 그들의 커리어에서 꽤 성공한 그러한 12명의 사람들을 인터뷰했습니다. 뭘 포함해요? 그렇죠. 물리학자, 피지시스트, 생화학자가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컴퍼니 CEO, 최고 경영자들이죠. 여기서 문법적으로는 뭐가 나올 수 있습니까? 주격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이 가능하죠. 여기서는요. 항상 생략되는 게 아니라 이것처럼 뭐가 나올 때 뒤에 ing나 ed나 형용사구가 나올 때 이해되시겠습니까? 요것처럼 형용사구 그럼 뭐가 나와 있어요? successfully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형용사구가 나올 때 명사 다음에 꽤 성공한 그들의 일에 성공한 12명의 성인들을 인터뷰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포인트가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이거 서세시브 안 되게 조심하세요. 이거는 연속적인이죠. 이거 안 되게 조심하세요. 이건 성공한 successfully 나와야 됩니다. 자, 그들 모두는 dyslexia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난독증이 있었습니다. 난독증을 가지고 있었고 and를 중심으로 여기 조심하셔야죠. 여기 뭐가 나왔습니까? 그렇죠. 헤드 이상한 거 아닙니다. 헤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시점까지 이 사람이 인터뷰한 이 여성이 로잘리 핑크라는 사람이 인터뷰한 그 시점까지 그 이전 과거부터 뭘 가지고 있었어요? 난독증이 있었으니까 심각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겠죠. 심각한 문제, 트러블 같은 거겠죠. 그죠?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심각한 뭐를 가지고 있었어요? difficulty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복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이런 걸로 바꿔도 이제 당연히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상당한 그죠? 상당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상당한이 규모가 있는 상당한 considerable이라든지 이것도 상당한 고려할 만한 거니까 상당한 거죠. 그죠? comparable이라든지 비교할 만한 거니까 그건 나랑 비교할 만하다 상당한 이런 거죠. 이런 단어를 넣어도 자연스럽게 significant에서 바뀌었구나 라는 식의 문장 파악이 이루어져야 여러분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저연고 시험에서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은 학교 선생님들이 그냥 단어를 그냥 안 둔단 말이에요.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단어들로 바꾼단 말이에요. 그죠? 그랬을 때 원래 단어에서 이걸로 바뀌었구나 쭉 읽으면서 또는
본능적으로 알아차릴 정도로 반복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이걸 한 10번, 20번 읽어보세요. 또는 이것만 지금 공부하고 요 문장 원문 공부하고 이거 바꾼 거 이렇게 바꾸면 뭐 바뀌었는지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즉 방금 읽은 정도의 기억이 날 때 정도 그렇게 반복해서 읽으세요. 처음만 힘들지 한번 공부하고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 레퍼티션 하면 나중에는 그냥 쭉 보면 되잖아요. 그죠? 핵심은 100번 읽으세요. 100번. 시험 지문을 100번. 100번 읽으면 특히 요런 거는 진짜 그 선생님 모범 독해 주면 그죠? 모범 독해 주고 영작하잖아요. 밑에 가리고서 그런 것도 해보고 저절로 됩니다. 암기 안 해도. 그게 영어 공부의 핵심입니다. 저 연구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쉽게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핵심이에요. 반복. 자, 어쨌든 계속 가봅시다.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 독서에 있어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뚜루라담 내내 이런 뜻입니다. 그들의 학창시절 내내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녀가 뭐라고 예상했냐면 이렇게 예상한 반면에 뭘 예상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럼 독서 말고 딴 방법을 이용해서 학습을 해서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거 아닐까? 라고 이런 사실을 발견할 거라고 예상한 반면에 그죠? 다 목적어입니다. 그들이 뭐 했을 것이다? 그지? 이 예상한 것보다 그 이전에 피했을 것이다. 그냥 여기도 뭐가 나와야 돼요? 헤드가 나와야죠. 그죠? 헤드 플러스 pp가 나와야 되는 거죠. 예상한 시점보다 그 이전이니까. 이게 지금 과거니까. 이해되시겠죠? 이 피했을 것이다. 어버이드는 뭘 취하는 동사? 그렇죠. 투부정사가 아니라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예요. to lead 하면 안 되죠. 아주 기본적인 중학교 때 많이 강조하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지 그 부분입니다. 그들은 뭐 하는 걸 해요? 그들이 독서하는 것을 피하고 아마 발견했을 것이다. 그죠? 발견했었을 것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들이 이런 것을 피해냈었고 발견했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것과는 그죠? 뭘 발견했냐면 이런 방법을 갖다가 발견했을 것이다 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반면에 어떤 방법을 갖다가 발견했을 것이냐? bypass, 우회하고 이해되겠죠? compensate, 보상하는, 채우는 다른 전략으로 알겠죠? 우회하는 건 이시 가리키는 건 독서겠죠. 리딩이겠죠. 읽는 걸 갖다 이걸 갖다 우회하고 그래서 다른 전략으로 그것을 벌충하다, 보충하다 이런 뜻입니다. 보완하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한 방법. 여기선 다 뭘 꾸며주고 있습니까?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투부정사로서 이 wayes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우회하고 다른 전략을 compensate, 보완하는 그러한 방법을 발견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한 반면에 뭐를 위해서? For learning, 학습을 위해서 이렇게 했을 거라고 예상한 반면에 She found the opposite. 그녀는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냐면 정반대의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정반대의 것이라는 건 뭐예요? 오히려 뒤에 나오지만 독서에 집중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난독증을 가진 사람들이. 자, to 다음에 원제 다음에 추상명사가 나오면 뭐뭐 하게도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게 놀라움이라는 추상명사니까 이해되겠죠? 그러면 놀랍게도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여기 뭐 얼람먼트라든지 여러 가지 놀랍이라는 단어가 다 나올 수 있겠죠? 그 내가 놀랍게도 알겠죠? 놀랍게도 나는 이런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이제 로잘리 핑크라는 그 여성 어떤 것 연구자의 그 얘기죠. 나는 이런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디슬렉시아가 뭡니까? 이게 난독증이라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어디 있죠? 디슬렉시아 여기 있죠? 난독증. 디슬렉식 하면은 난독증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S가 붙었죠? 그러니까 이 난독증 환자들이 아주 열광적이라는 사실을 열광적인 패셔니트의 뜻이죠. 열정적인 알겠죠? 아주 독자더라 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열광적인 독자. 그들은 셀덤의 뜻이죠. 거의 뭐뭐하지 않다. 거의 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역시 ing 나왔어요. 어베이드가 나왔으니까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했어요. 거의 독서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기는커녕 알겠죠? 그들은 찾았습니다. seek out 한 무엇을 찾다 추구하다 이런 뜻입니다. 책을 찾았습니다. 독서를 사랑한 거죠.
사랑까지는 아니지만 오히려 책을 막 찾은 겁니다. 핑크가 발견한 패턴은 자 핑크 이 사람이 발견한 패턴은 자 여기까지가 뭐예요?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럼 본능적으로 어디 뭔가 빠져 있는 걸 찾아내셔야죠. 어디 뭐가 빠졌습니까? 그쵸. 얘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아니라 동사의 목적어가 빠져 있는 거죠. 여기에. 이 패턴은 뭐였습니까? 이 패턴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대절이 명사절 넣어서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비동사 다음에 나온 명사. 그녀의 피실험자죠. 이건 피실험자, 실험 대상자들입니다. 여기서는 면접자들이겠죠. 피실험자들 모두가 어떻게? 열정적이었다. have been passionate. 그죠? 뭐에 있어서의 어떤 개인적인 관심에 있어서 굉장히 열정적이었다. 그죠? 대단히 개인적인 관심이 많았다. 뭐 건축이면 자기 분야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은 거죠. 그 열정이 뭘 이긴 거예요? 난독증을 이긴 거죠. 그들의 패션, 열정이 승리를 거둔 겁니다. 뭐에 대해서? 그들의 어려움, 읽기의 어려움, 난독증에 대해서 승리를 거둔 거죠. 뭐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Their 이걸 다 쓰면 그들의 열정이 패션, 그죠? 어디에 있어서의 개인적인 in 뭐라고 할까? in the personal interest, 그죠?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관심에 있어서의 그들의 열정이 어떻게 했다? 그들의 열정이 이겼다. wins ov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뭘 이겼다? 그들의 질병을 이겼다. 그러면은 dyslexia 써도 되고 their 장애, disorder 이런 걸 이겼다. 그죠? disease. 질병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장애 이런 거. 약 mental disorder. 그죠? 정신 장애. 뭐 이 정도. 그들의 어려움, hardship. 뭐 이런 거. 그죠? 뭔가 이런 고난, 역경 이런 것을 갖다 승리했다. 이런 내용이죠. 열정이. 그들의 개인적인 관심에 있어서의 그들의 열정이 승리를 거둔 거죠. 그들의 장애에 대해서.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관심의 영역은 뭘 포함하고 있었냐면 종교라는 영역도 있었고, 그 다음에 수학이라는 영역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경영 또는 경영 쪽, 그 다음에 과학, 그 다음에 역사, 그 다음에 바이오그래피, 전기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열정을 이 글을 읽으면서 한 페이지 읽는데 다른 사람보다 디슬렉시아라고 해서 완전히 못 읽는 건 아니고 한 페이지 읽는데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 때로는 10배 힘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열정이 이긴 거죠. 재밌으니까, 관심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매러는 중요한 동사죠. 그죠? 이게 중요하다로 단독으로는 일형식 동사죠. 이거는 뭐도 될 수 있어요? 카운터도 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즉 was important의 뜻이죠. 그죠? 이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주어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역시 비동사 다음에 대절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탐욕스럽게 이건 발음을 어떻게 읽어야 돼요? 리드가 아니라 레드라고 읽는 거죠. 이렇게 즉 여기가 아니네요. 이렇게 가야죠. 요게 레드라고 읽는 거죠. 발음 기호로 레드, 레드 과거형인 거죠. 그들이 탐욕스럽게 voraciously 하죠. 탐욕스럽게 더 많은 것을 그죠? 찾기 위해서, 몸하기 위해서 자신이 관심을 가진 분야에서 더 많은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들이 독서를 했다. 이건 독서를 하다는 자동사입니다. 독서를 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아까 전에 말한 그들의 열정이 개인적인 관심에서의 열정이 그들의 뭐를 이겼다? 그쵸? 그들의 장애를 이겼다. 그들의 어려움을 읽었다. 뭐 이 정도의 내용이 될 수 있겠죠. 자, 글의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내용이 좋기보다는 이 구조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여기도 별표 문장이 있었죠? 여기도 보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군데 문장 구조가 좀 길다 보니까 여기도 문장 구조가 좀 길었죠. 이런 거 여러분이 잘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장 구조에 대해서 여기서 동의어 반의어 좀 보시고 여기 보시면 학생들이 관심이 있어 할 독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 이것이 왜 관심을 가지게 되면 독서 자료를 보면 어떻게 돼요? 바로 디슬렉시아가 있는 학생들마저도
그 책을 읽을 정도니 이런 걸 주면 얼마나 위력이 크겠냐 이런 내용의 글이죠. 이해하셨죠? 자, 또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